네, 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아입니다. 오늘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완성될 수 있었던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영상이니까 좀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항상 제가 그 현장에서 주장해 온 내용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갈등을 다뤄볼 수 있는 경험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현장에서 독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수업이 최근에는 또 비경쟁이라는 그런 키워드들과 함께 부상이 되면서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발화 위주의 그런 수업이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졌죠. 왜 하필이면 공감과 나눔, 그 좋은 가치 알겠는데 굳이 왜 토론으로 그 가치를 주장을 하시는가? 토론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핵심 가치는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리고 사고인데요. 논증적인 사고인데 왜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비경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비경쟁이라는 코드 자체는 경쟁이 마치 나쁘다는 식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단어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그런 풀이 자체도.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말 자체는 설득의 말학인데 어떤 상대방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부딪혔을 때 좀 더 타당한 것이 한쪽을 설득해 나가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화 자체가 경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이 굳이 비경쟁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과한 경쟁을 지향하자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굳이 왜 비경쟁이라는 말을 쓸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건 아니고요. 저의 그런 문제의식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현장에서 안전한 구조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해볼까였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사회는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될 거고요. 그렇다면 그 갈등을 잘 다루는 그런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을 과하게 하거나 잘못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끔 건강하게 논쟁하고 경쟁할 수 있게끔 그런 경험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어디서 줘야 될까요? 저는 안전한 공간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경험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은 잘못된 경쟁과 잘못된 갈등, 잘못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논쟁의 상황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가는 방법만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해결책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론이라는 명칭을 쓰고 싶다면 이 토론만이 가지는 그런 교육적 효과, 그리고 토론이 추구하는 목표, 이런 것들은 빼놓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육에서 디베이트를 좀 활성해 주십사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현장은 특히 공교육은 아무래도 정규 수업도 있고 그리고 교육 과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 뭐 이런 디베이트가 편입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다양한 캠프나 그런 특강을 통해서 토론 수업을 좀 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현장의 조건 안에서 계속 이 가치를 응용하고 변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연구는 이런 저의 그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 디베이트 수업을 한 지는. 10년 좀 넘은 이 수업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교육적인 원리가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보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그리고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디베이트 기반 공동 탐구라는 제 수업에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디베이트 하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통 디베이트는 경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식 명칭은 아카데믹 디베이트죠. 그런데 이 디베이트는 대립과 그리고 충돌, 경쟁 이런 키워드들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교수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동 탐구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느냐? 너무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저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변형하고 융합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동 탐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디베이트 기반으로, 어, 절차성과 논증성을 좀 같이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현장 임상은 10년 정도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탐구는 텍스트 중심성이 있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도 해석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탐구 수업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모둠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탐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볼 때는 극과 극으로 전혀 대치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관찰을 할 때 공동탐구에서 그렇구나라는 그 수용과 공감은요. 상대방의 의견에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이 없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집중해야 돼. 상대방 말 잘 들어야 돼. 라는 선생님들의 일방적인 강의만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기반으로 한 공동탐구 수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디베이트 기반 공동탐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수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학습자들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비애독자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것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 중, 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글씨를 읽을 수 있음에도 읽지 않는 그런 독자들을 말하거든요. 자발적으로 책을 읽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런 독자들을 비애독자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어, 1년 안에 한 권도 읽지 않는 독자라고 조금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비애독자를 중심으로 이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향상되어야 하는가 저는 독서 몰입으로 본 거죠. 독서 몰입이 이루어져야만 이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그 독서에 대한 흥미와 태도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8차 시에 걸쳐서 정규 국어 시간에 8차 시에 걸쳐서 디베이트 기반 공동 탐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 독서 몰입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8차 시에 걸쳐서 나오는 산출물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 검증을 진행해 봤고요. 그리고 독서 몰입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이론적인 배경에서 선행 연구를 분석해서 독서 몰입 경험의 범주를 좀 잡고 그 범주 안에서 질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코딩을 실시해서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청소년 비애독자가 선행 연구를 보시면 7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저도 그 인천의 S중학교에
중학교 2학년 4개 반,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의 수업을 하기 전에 독서 경험 조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신기하게 73%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우리 논문을 쓰다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연구의 한계점으로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대상, 특정 학군을 대상으로 연구한 거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일반화하는 것이 오류가 있는 건가? 네, 정말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어떤 학습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우리 그런 좀 문제 인식을 좀 더 강하게 갖게 되었고요. 이 지점에서 비애독자를 지원하는 독서 교육은 여태까지는 좀 흥미, 동기,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기 전에, 네? 있기 전에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지속적으로 뭔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비애독자가 텍스트와 질문을 매개로 다시 읽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구조, 그리고 디베이트 기반 공동 탐구 수업의 교육적인 의미를 그러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 저희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선행 연구를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상은 실제로는 대부분이 비애독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애독자의 읽기 특성을 보면 텍스트의 의미 구성을 조금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텍스트를 많이 접하고 하는 어,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집단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좀 애매하네요. 저를 포함해서 독서를 1년에 한 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묻는다면 또 쉽게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당연히 있으니까 안 읽겠죠.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없거나 다양한 어떤 조건들이 있겠지만 일단 읽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발성은 그로 인해서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권을 완독해내거나 정말 제대로 이런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성공 경험이 적기 때문에 효능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독자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요. 사회적 읽기 경험 자체가 부족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또한 비독자 내부의 이질성과 참여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연결을 해본 거죠. 당연히 텍스트 이해 가능성을 좀 회복시켜야겠죠. 그리고 읽기 부담을 낮춘 참여 가능한 읽기 경험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시켜야 되는 것이고 독자로서 자기 인식을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조화된 사회 읽기 경험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참여 동료와 단계적인 비계를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수업에서 구현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현된 너의 수업, 디베이트 기반 공동탐구 수업은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공동탐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디베이트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식으로 디베이트 경기까지 갈 수 있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디베이트 공동탐구 수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비교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동탐구라는 것은 동일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질문하고 의미를 함께 탐색하는 협력적인 독서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성격이.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저 끝에 극단에 있는 디베이트는 논제 중심으로 입장을 구성하고 그런 근거와 반론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논증적인 의사소통 활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디베이트를 기반으로 한 공동탐구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공동탐구의 그 텍스트 중심 질문에다가 디베이트의 논증 절차를 결합한 구조화된 독서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의 정체성을 독서와 연결을 시킨다면 구조화된 독서 수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심 목적은 무엇이냐?
텍스트를 해석하고 생성하고 근거에 의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토론 이후에 자신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독서 수업에. 그래서 핵심 과정을 보시면 해석의 논증화, 논쟁화, 재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디베이트에서는 사실 경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디베이트를 원리를 가져다 쓰는 것이지 디베이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 결론에서는 해석의 재구성으로 자신의 의견을 변형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 공동탐구에서는 질문을 촉진하고 대화를 조정하는 자, 그리고 디베이트에서는 절차를 안내하고 규칙을 운영하고 또 심사위원으로서 평가자가 될 수도 있지만요. 디베이트 기반 공동 탐구 수업에서는 질문 생성, 근거 탐색, 해석 발화, 반론 재구성을 비계하는 조력자라고 또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공동탐구 개념 모형을 이렇게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독서 몰입 경험이란 그럼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독서 몰입이라는 것은 그 flow라는 뜻이랑 다르거든요. 독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독서 몰입 경험은요. 독자가 텍스트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그 과정에서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의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서 몰입 경험의 구성 요소는 세 개로 구성하고 있는 학자도 있고 네 가지로 구성하고 있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맥퀸의 그 독서 몰입 경험의 구성 요소에 더 동의를 하는 이유가 아, 저희가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어떤 겉으로 발현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몰입의 정도를 측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동적인 몰입을 하나의 요소로 삼고 있는 그 맥퀸의 그런 그 독서 몰입 경험의 구성 요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몰입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참여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참여들이 더 활성화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인지적 몰입이라는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사고 활동과 전략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는가 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몰입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몰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의견과 해석에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조정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행동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정의적인 몰입은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흥미, 즐거움, 정서적 반응, 그리고 부담감 완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적인 몰입은 보통 정서적 몰입이라고 해서 인물에게 얼마나 공감하는가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많이 설명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저는 그 이용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의적 몰입에서 어떤 이 가능성 있잖아요. 나도 이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가능성. 그 가능성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정의적 몰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분석 프레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적 배경을 준비를 한 다음에 연구 참여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의 한 소재 S중학교에서 2학년들 4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2학년이. 그래서 총 6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업을 진행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설문 응답자 57명 중에서 그 비애독자 기준을 설정했고요. 거기에서 19명을 선정해서 좀 수업 시간에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담자는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면담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 기간은 이제 3월에서 4월까지 진행이 됐고, 핵심 수업 8차 시와 그리고 사전 사후 설문은 수업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이 오염되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설문 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자 좀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업 형태는 당연히 디베이트 기반 공동 탐구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수집 자료를 보시면 정말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번 연구에서, 어, 가장 이제 딜레마에 빠졌던 부분이 제가 항상 보아오던 그런 현상들이고, 그리고, 해오던 수업들인데,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희열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그런데 이 수집 자료를 보시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8차시 6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8차시 선출물을 이게 너무 자료의 압박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분석하지? 그런데 그것이 조금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를 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에너지와 거의 노동에 가까운 그런 자료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 감동적인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넘기던 그 아이들의 산출물, 그리고 어떤 하나하나를 코딩을 위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마치 아이들에게 고백 편지를 받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수업에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게 변화했습니다. 라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산출물에서 드러나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런 효과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수업을 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보완해 가면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연구를 진행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딜레마가 심했던 부분입니다. 수업 자료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좀 병행을 했고요. 수업 구성 및 실행을 진행을 해서 이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양적 연구 결과는 사실은 이게 비교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적인 정도로만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학생들의 사회적 읽기 참여 인식에 영향을 주었겠다라는 결과. 너무나도 확실한 점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이 디베이트는 사회적인 몰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구나라는 것. 그러면 사회적 몰입이 얼마나 중요할까를 좀더 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독서 몰입 경험의 변화 양상, 우선 행동적 몰입의 변화를 보면 이제 아이들이 질문과 반론을 계기로 다시 텍스트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 읽기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글 읽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글 읽기는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편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어떤 텍스트에 머무르는 훈련들 그리고 검증하는 훈련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대부분 이제 단편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특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래서 공동 읽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읽으니까 당연히 이제 끝까지 읽는 데 있어서 너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이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다양한 활동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읽었던 거예요. 같이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는 인상 기록을 표시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본문을 재확인하려고 계속 어, 책을 다시 들춰보는 그런 행동으로 몰입이 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텍스트를 수십 번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디베이트 수업에 있어서 항상 강조하는 효과이기도 했죠. 아이들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디베이트를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제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최소 3번은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독서 디베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저기 있는데요. 이 디베이트 기반 공동 탐구 수업에서도 역시나 텍스트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질문과 반론,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반박 질문이고 다소 이제 공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내 주장이 반박당해 보는 그런 경험이죠.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토의 활동 결과물을 냈을 때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왜 그래? 이건 어디에서 이런 근거가 들어온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또 긴장도 하면서 더 집중해서 텍스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토론 수업에서는 가장 이제 토론으로 또 효과로 볼 수 있는 게 인지적인 거잖아요. 사고죠, 사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 중에서도 직접적인 반박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뭐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구나라는 일단 탐구의 초점을 좀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근거로 해석을 뒷받침하려는 그런 활동이 되었고요. 줄거리 이해에서 그런 변화와 소재 상징 해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얘네들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거는 그냥 떡볶이구나 뭐 이거는 그냥 기계구나 라고 하고 넘겼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적인 몰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사회적인 몰입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몰입이 왜 중요하냐라고 뭐 이건 또 따로 또 연구를 해보면 좋을 부분이지만 항상 굉장히 수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인 몰입, 사회적 독서에 대한 그런 가치를 연구를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역시나 이 수업에서 아이들이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또 집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토론 수업의 매력이 아닐까, 사회적 몰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해석과 부딪히며 이해를 조정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예상 밖의 그런 대답들을 또 나왔고 그 대답들을 평소에 그런 자기네들 사이에서 그런 대답들이 나왔으면 무시되거나 묵인이 됐겠죠. 그런데 이 수업 시간에는 어떤 절차와 구조 안에서 선생님이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해주는 모습이 또 모델링이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업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과 반론 속에서 자기 해석을 자꾸 점검하면서 계속 검증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몰입이.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석을 유지하고 수정하고 확장해 갔다. 그러니까 보통 확장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친구들이. 근데 친구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의견과 나의 의견에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공통점에 플러스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을 좀 붙여서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 그리고 동료를 함께 해석하는 독자로 다시 발견한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매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쟤는 평소에 정말 장난도 많이 치고, 또는 어떤 아이는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일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도 진짜 소극적인 아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에 어떤 구조화된 절차 안에서, 죄송합니다. 구조화된 절차 안에서 이렇게, 어? 쟤가 저런 면도 있었어?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쟤도 말을 하는 애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 아이의 해석을 한 번 더 내가 집중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질문을 해야 하니까 집중해서 듣고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동료를 함께 해석하는 독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일상적인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동료들의 독자로서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는 것이죠. 이 수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이후로 분명히 그 친구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학교에서 많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몰입, 그리고 정의적인 몰입은 뭐, 항상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독서 토론의 효과로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텍스트로 바뀌고, 그리고 인물과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뭐 앞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 완전한 효능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가능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토론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다른 책도 이런 식으로 읽어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더 재밌을 것 같아. 라는 그래서 이 독서 몰입은 독서 흥미와 그리고 독서 태도를 같이 가져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입증하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보시면, 어, 디베이트 기반 공동탐구 수업이 이 비애독자들에게 굉장히 일반 독서 토론 수업과는 다르게 텍스트 해석의 이유와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도 읽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독서와 다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독서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감히 주장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과적으로 독서 몰입 경험을 지원할 수 있으니 이런 학교에서 이왕 독서 토론 특강을 하실 거라면 이런 디베이트 기반으로 하는 공동탐구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해보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물론 연구의 한계는 네, 항상 고정적이죠. 네, 한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애독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한 특정 학교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 비애독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수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흥미나 이런 것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계속 텍스트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얻은 그 과정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겠죠.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독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 의견이 존중받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익숙하게 보시던 그런 결과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도 이제 경력이 있는 연구자로서 실행 연구를 할 때의 가장 좀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뭔가 새로움은 없지만,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결과 아니야? 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가치 있는 수업을 하고 있다. 당연하게 효과가 있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대로 좀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상은 꾸준히 해왔지만 그래도 이 임상의 결과를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또 밝혀봅니다. 사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졸업을 목표로 했던 것도 아니고 벌써 여기가 이제 몇 번째 대학원이니까요. 그리고 논문을 쓰겠다는 생각은 더더구나. 물론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의 압박과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결정한 게 너무 뒤늦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동안 이제
마음을 딱 확고하게 먹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좀 더 오랫동안 여유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너무나도 급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그래도 2년 반 동안 읽어왔던 논문들과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정리해놨던 논문들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쓰면서 느꼈지만 내가 정말 이만큼을 읽었는데 글쓰기에는 논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논지에 맞는 것들만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을 한 글에 다 담을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1도 표현을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가장 아까운 거는 그 60명의 그 소중한 산출물들, 그걸 하나하나 내가 다 분석을 했지만, 내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관련 있는 그런 산출물들만 써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19명 외에 그런 산출물들도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담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개인적인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 보면 사서 선생님들께서, 저 대학원 진학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내 일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경력이 있는 경력자이신 선생님들께서는 공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임상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논문을 읽거나 이론을 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단지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분야에서는 내가 경험한, 내가 임상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 내가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이 오는 기간도 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곳은 그냥 내가 공부하고자 가는 것이지, 누구한테 또 새로운 지식을 막 이렇게 주입받으려고 가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또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도 누군가는 또 시간과 돈과 노동을 투자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자기만의 어떤 가치를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으로는 이 대학원 연구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어떤 시작이든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주 이제 정말 이 결과물은 100분의 1일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최인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최인자 교수님이 지금은 기억을 못 하시지만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 그냥 그 정도 수업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며. 그러면 이론적 근거로 기록 하나 해놓는 거 나쁘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거기에서 그 기록이라는 키워드 하나 붙잡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제 수업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우리 최인자 교수님 연구 활동 응원하면서 또 제가 또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현장에서 또 실천으로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강사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거 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압박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배려가 필요했어요. 저 대신 강의를 들어가 주신 강사님들께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일정이 밀리거나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주신 학교 관계자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할까? 이거 논문을 쓸까 말까? 왜냐면 저희가 비논문 졸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논문을 굳이?
근데 뭐 이 논문을 쓴다고 해서 내가 뭐 많이 달라질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수업이 있다면, 이런 연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수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런 계기로 이왕 졸업하실 거면 비논문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자기 수업을 좀 다시 새롭게 이론적으로 연구해 보시는 그런 방향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네, 교사연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선생님들의 앞날에 정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은 유튜브에 공유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찍은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그 외에 궁금증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